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운영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돈의 알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 활용을 부동산 경매로 투자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멘티분들이 법원에 가서 입찰서류 작성하는 거나 도장 찍어야 되는 부분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법원에 가서 실제로 모의적으로 체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사소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입찰가를 오류하는 방법들, 거기에서 입찰가를 올리는 부분들, 도장이나 뭐 서류 적을 때 하나가 누락돼서 안타깝게 폐차라는 사연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법원 경매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실수하면 9번 잘한 게 다 무산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가 않는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내가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만약 긴가민가하고 해도 되나 안 되나를 잘 모르는 기준에서 그냥 무턱대고 입찰 참여한다는 건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하면서 보호도 받아요. 그래서 이 권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기 아니라 확신이 들었을 때 법원 입찰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원에 가서 미리미리 다 체험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김희준 실장님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준 실장님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희준 실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법원에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멘티님들께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꼭 조심해야 될 부분 잘 숙지하게끔 알려드려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다시는 실수를 없도록. 다시는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영상 체질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요약은 이제 법원에서 실수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의적으로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 서류를 어디를 적어야 되고 어디를 도장을 찍어야 되고 법원에 가면 뭘 봐야 되고 법원에 갔을 때 남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가면서 이동하면서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 또 이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질문하세요. 요즘 이제 20대 후반,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초년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나 호응하시는 분들에 보면 보통 평균 연령층들이 40에서 50대 분들이 주력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2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 이유는 이 미디어의 발달인 요인들도 있어요. 유튜버가 단순적으로 재미와 흥미만 유발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냥 근로소득에만 의존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현재처럼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근로소득만 단순적으로 의존해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경매나 혹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실장님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혔는데 한 3일을 굶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음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들어야죠. 뭐 먹을 걸 찾던지. 먹을 수 없는 걸 먹는다?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면 죽죠. 보통인 경우에는 먹을 걸 찾으러 다니겠죠. 계속
왜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잘 안 보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자꾸 열정이 식고, 그리고 그냥 조금 쉬기나 하고 차라리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러면서 좀 쉬고 막 이런 경우들이 태반적으로 발생됩니다. 근데 만약에 김 실장님이 바로 앞에 전방 한 1km 안에 바나나가 보여요. 6, 7개 열린 바나나 송이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달려가죠. 그렇죠.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이거에 말씀드린 이유가 목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릴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요. 근데 이 목표를 몰라. 20대 중후반 분이나 30대 초반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런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계속 무기력하게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달리면 아까 전에 바나나를 보고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잣돈으로, 소액으로, 내 작은 눈덩이, 나의 작은 종잣돈으로 큰 돈을 불릴 수 있게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주식에 대한 가치도 많이 미래 반영돼서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주식이 올라감에 동시에 부동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올라가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아 주식을 하고 그 주식을 통해 부동산을 사겠다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뭐 난 열심히 그러면 일해서 근로소득을 모아서 한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모아서 종잣돈을 많이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큰 오산이죠. 왜? 근로소득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올라가는 소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근로소득을 모으는 시간 동안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못 사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시드머니를 빨리 굴려야 돼요. 굴려서 큰 눈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내 재산 갖고 하는 거죠. 내 종잣돈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5%가 올랐어요. 1년에. 그러면 50만 원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내 적은 종잣돈 1,000만 원 가지고 레버리지 9천을 받아서 1억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5% 오르면 얼마죠? 500입니다. 10배 이상의 수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운영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돈의 알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 활용을 부동산 경매로 투자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모의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의 스터디라고 또 얘기하면 모의가 뭐예요? 모의 입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 그대로 가상 입찰입니다. 가상 입찰. 향후 내가 모일 종잣돈이 한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약 낙찰가 7천에서 6천 사이로 운영될 수 있는 부동산을, 그런 부동산을 내가 실제로 임장도 가고 입찰가도 만들어 보고 부대 비용도 공제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나에게 남는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런 물건들 위주로만 실제로 임장도 가시고 입찰가도 작성해 보시고 법원에 가서 그냥 입찰가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입찰 당일날을 기다립니다. 모의적으로 내가 가상적으로 설정한 입찰가와 그 낙찰됐던 낙찰가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내게 낙찰이 됐었네. 야, 2등이랑 간소한 차이로 내가 낙찰이 됐구나. 혹은 야, 이거 내가 너무 터무니없게 작게 적었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호재가 있었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인프라나 학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입찰가를 보완하는 작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작 모의 입찰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막 70% 이상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종잣돈이 모였을 그때 바로 스타트를 달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뭐 하냐? 그냥 모의 입찰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다 투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상가, 매번 말씀드리죠. 온라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나만의 투자 노트를 만들고 그 투자 노트 안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누적시켜야 됩니다. 누적시켜서 내가 향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서 이 투자 노트가 누군가에게 또 혜택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도움이 된 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당연히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다 애드포스트를 연결해서 광고 수익을 연결하거나, 혹은 CPA, 거기 광고주의 의뢰, 기자단, 체험단, 다양한 형태로 나의 수입의 출처의 팔로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가치형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가서 임장을 가서 영상을 대략적으로만 찍어서 그 영상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자, 유튜브 올리실 때 막 얼굴 공개하고 카메라 좋은 거 사야 되고 멘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인형만 놓고 찍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또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가치형으로. 그래서 이런 가치형 투자를 병행하면서, 그리고 모의 입찰을 하면서 정작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도달했을 때, 나의 종잣돈과 내가 모의 입찰 10건 중에 7건 정도가 낙찰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종잣돈을, 작은 종잣돈을 불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영상들에서 보시면 빌라 하면 망한다, 오피스텔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나 빌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근육들, 그 경매 근육들을 쌓아서 토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변제하거나 MPL이나 이렇게 투자를 이어간 거지, 처음부터 MPL이나 토지나 특수 물건들을 위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분명하게 남한테 기대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는 평생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다 모든 A서부터 Z까지의 모든 공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액으로 한 사이클을 운영하고, 이 운영하면서 종잣돈이 조금 더 모인 것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그 이상의 물건들을 계속 투자하셔야 되죠. 빌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토지, 지산, 추후의 목표는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토지의 가치를 온연하게 다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자를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빌라 하면 망한다, 오피스텔 하면 망한다, 토지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내 종잣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빠르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면서 나의 종잣돈을 빠르게 불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은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대출의 레버리지를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모의 입찰을 통해 내 경매에 대한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그 시간 동안에 투자노트, 블로그나 유튜버나 아니면 저희가 무자본 요통으로 가능한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이케아나 코스트코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부분들, 비용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자본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유통 쪽도 저희가 영상을 따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종잣돈을 계속 불리는 작업, 그러니까 즉 바나나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전력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세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목표점을 딱 정하시고 그 목표점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나나가 있는 곳까지 달성을 하고 목표의 80% 이상은 달성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다 와서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나 30대 초반에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경매는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타잔이 다음 줄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기존 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왜? 다음 줄도 안 보이는데 무턱대고 놨다간 떨어져 죽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 이 서브적인 수입이 메인 잡을 이길 때까지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보다 단단하고 견고하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장TV 카페에서 낙찰 후기나 소액으로 종잣돈으로 본인의 집을 낙찰받아서 주거를 이전했거나 혹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TV 카페 들어오셔서 낙찰 후기도 보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경제적 자유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